안녕하세요. 혹시 가상세계에 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진짜 우리 현실의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면 좀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아바타라는 게 어떻게 돈이 되는 자산이 되고 심지어 금융시장의 규칙까지 바꾸게 됐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대체 어떻게 그냥 온라인상의 아바타가 수천억 원짜리 거대 비즈니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63억엔. 이게 뭐냐면요. 단 하나의 버추얼 아이돌 기획사가 다른 건 다 빼고 오직 상품 판매, 그러니까 굿즈만 팔아서 1년 동안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매출이에요. 콘서트나 방송 수익 같은 건 포함도 안 될 숫자라니까요. 와,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의 스케일인 겁니다.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일부 매니아들의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버추얼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버추얼 유튜버, 우리가 흔히 버튜버라고 부르죠. 이들의 성공 방식은 현실의 아이돌이랑 정말 놀랍도록 비슷해요. 온라인 방송으로 팬덤을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라이센스 사업도 하고 심지어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열거든요.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팬들의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 즉 커머스인데 이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50에서 6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거대 기업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상하게도 이 둘의 운명은 지금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에서 우리는 이 시장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은 바로 일본의 양대산맥 니지산지를 운영하는 애니컬러와 홀로라이브를 운영하는 커버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두 기업이죠. 이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홀로라이브와 니지산지 이 둘이 합쳐서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시장을 둘이서 나눠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두 거인의 경쟁이 곧 이 산업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애니컬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아주 좋아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성장 동력이 여전히 강력하고 최근 주가가 좀 떨어진 건 오히려 살 기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커버에 대한 평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좀 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핵심 수익원인 상품 판매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과연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내서 이런 걱정을 없앨 수 있을지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면 두 회사의 엇갈린 운명이 숫자로 딱 보입니다. 매출 규모는 비슷비슷한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영업이익률이에요. 애니컬러는 무려 38%라는 진짜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는데 커버는 16.4%에 그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니컬러가 훨씬 더 장사를 잘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벌고 있다는 뜻이고요. 투자자들이 두 회사를 다르게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버튜버 산업의 성공 스토리가 어떻게 금융시장 전체의 골칫거리로 이어지는지 이제부터 이야기를 훨씬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애니컬러나 커버처럼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예측이 너무 어렵고 주가 변동성도 엄청 크잖아요. 이런 새로운 유형의 회사들은 기존의 상장이나 퇴출 규정으로는 관리하기가 힘든 말 그대로 금융시장에 던져진 새로운 숙제 같은 존재인 거죠. SK증권 리포트에서는 이런 시장의 특징을 딱 4글자로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다산다사. 무슨 뜻이냐면 많이 태어나고 또 많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들이 막 생겨나는 만큼 또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환경. 이게 바로 지금 금융시장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늘 새로운 위기에 맞서면서 발전해 왔어요. 근데 지금의 다산다사 주조는 과거의 금융위기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낸 시장의 새로운 체질, 그러니까 구조적인 도전 과제인 셈이죠. 그럼 금융당국은 이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요. 아예 시장의 규칙, 즉 룰 자체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규제당국이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성장, 고위험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게임의 룰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전략, 플레이북입니다. 기술 분야별로 맞춤형 심사를 하고 심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키우고 벤처펀드 관련 규제도 손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4단계예요. 기술 특례로 상장시켜줬더니 갑자기 핵심 사업을 바꿔버리는 소위 무늬만 기술주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규칙은 인공지능, 에너지, 우주산업 같은 국가의 핵심 기술 분야에 먼저 적용됩니다. 자, 보세요. 버튜버 산업에서 시작된 고민이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 전체의 규칙을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두 축이었던 버튜버와 시장의 규칙,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확인한 건 바로 이겁니다. 서브컬처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영역에서 시작된 날갯짓이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가상세계가 더 이상 그냥 가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아바타가 시장의 규칙을 바꿨다면 과연 내일의 혁신은 또 무엇을 바꾸게 될까요? 앞으로 기술과 금융이 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